such an international hub right now. Oh,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미얀마의 보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는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미얀마 민주주의의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매일 이 시간 우리들의 연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던 주인공을 만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정수인 총학생 회장입니다. 정수인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한국예술학과 전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학과? 네, 한국예술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예술을? 네. 우리 시작자에서 이거 물어봐 달라 그랬는데 왜 물어봐 달라 그랬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봐 달라 했답니다. 알겠어요. 예. 자, 근데 지난 3월인가요? 서울 용산구 주한 미얀마 대사를 찾아가 네.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와 한예종 총학생회 같이 했는데 이렇게 네네. 지지선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제안을 해주신 거는 한국외대 제 54대 총학생 회장님이셨어요. 근데 제 외대랑 한예종이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한데 항상 좀 마음을 모아서 하나의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때 마침 외대 총리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사실상 미얀마 분들도 지금 미얀마 민주화운동이 한국의 과거와 많이 닮아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예. 네, 때문에 저희가 미얀마의 현 상황에 많이 공감이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과거의 그런 학생운동을 좀 본받아서 현재 학생 사회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지 선언으로 시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외대랑 한예종을 시작으로 학생 사회에도 이런 연대의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물꼬를 좀 터보자 하는 마음가짐도 있었어요. 예. 저희가 학교 특성을 좀 살려서 외대 측에서는 입장문을 좀 작성하고 이걸 타국 언어로 번역하여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저희는 이제 전국 총학생회를 대상으로 이런 릴레이 연대 이미지를 디자인해서 이번 사안을 조금 더 가시적으로 이렇게 알려보자라는 목적성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동참하고 있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 릴레이 이미지를 배포하진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예. 네, 지금 좀 모집 중에 있고 좀 많은 학생분들에게 조금 더 모집을 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좀 배포하고 있어요. 예. 네, 지금 아직까지는 배포가 많이 되진 않은 상황인데 좀 많은 총학생회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 한예종 동료 학생들은 어떤 이야기를 주던가요? 제가 학내 구성원의 모든 반응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예. 항상 저와 가까이에 있는 학우분들을 만나면 좀 미얀마를 너무 도와주고 싶고 안타깝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좀 저희가 뉴스를 읽을 때마다 항상 무차별 총격에 사망했다라는 기사나 이런 평화 시위를 이어나갔던 시위대에게 총칼을 동원하며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21세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인지 이제 학우분들도 총학생회에서 미얀마 지지 선언에 대해 연대한다는 많은 반응을 많이들 해주시고 있고 이러한 많은 학생들의 염원을 담아서 전 세계가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민주주의를 좀 쟁취해 나갈 수 있도록 소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사실상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큰 학우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호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한국에서 고작 2시간 30분 시차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 미얀마 시위대가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민주화의 대선배로서 좀 칭하면서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임을 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까지도 저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시민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며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미얀마의 이런 시민들과 연대하고 민주주의 쟁취를 적극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수인 학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정수인 총학회장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장재소, 박지훈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이야기 간단히 해보죠. 얼마 전 천안함 제조사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이인남 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왜 사의까지 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최근에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위원이 이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해야 된다고 진정을 넣었는데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유가족들이 그렇다면 애초에 정부의 발표가 잘못됐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반발을 했고 예. 결국엔 이게 요건이 안 돼서 각하했다라고 하면서 이 갈등을 좀 봉합하려고 했는데 이 논란이 계속되도록 좀 방치했다는 책임을 지고 이인남 위원장이 결국에는 오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겁니다. 예.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요. 천안함 사건의 전사장병 유족, 생존 장병들과 국민께 큰 고통과 상처를 드려서 송구하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위원장으로서 잘못을 깊이 통감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그 진정서라고 하는 게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 결과가 잘못됐다 뭐 이런 거였습니까? 뭐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뭐 예컨대 지금 폭침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자초가 아니냐 그런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해달라라는 게 진정 요지였고 그 진정에 대해서 법적 요건이 뭐 맞으니까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논란이 많이 되고 사퇴까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퇴를 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조사 각하인가 뭐 이렇게 해서 조사는 더 이상 못할 것 같거든요. 뭐 위원장을 뽑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현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다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 어려운 단어가 많이 등장하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그런데요. 왜냐하면 기소를 유예하면 이걸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사실상 처벌의 효과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헌법소원을 많이 가져가는데 이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기소를 하면 법정에 가서 뭐 무죄 유죄를 다투면 되는데 헌법소원을 했느냐. 예. 이 부분은 일단 공수처가 기소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했기 때문에 잘못한 이런 공권력의 행사다라는 게 지금 이규원 검사의 주장인 겁니다. 예.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냐. 사실 이규원 검사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할 때 사실상 사건 번호를 이제 가짜로 뭐 다른 사건 번호를 기재해가지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 부분인데 이게 검사가 혐의를 받는 주체다 보니까 공수처 사건입니다. 관할이. 그런데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원래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첩을 했죠. 왜냐하면 수사단이 아직 정식 발족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단서를 단 게 그렇지만 기소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법적인 근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규원 검사는 아니 기소는 공수처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검찰이 나를 기소했냐라고 하면서 헌법소원까지 가져간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이 검사에 대한 범죄나 비리는 공수처에서 다루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공수처에서 검찰 쪽에다가 넘겨라 했는데 안 넘기고 그냥 기소를 했으니까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지금 그 이규현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이게 허위로 작성되고 유출됐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흘러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그 과거사 위원회 조사 단원이었던 뭐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던 재심 전문 박준현 변호사가 최근에 계속 언론하고 SNS에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가장 중요했던 윤중천의 녹취 관련돼서 예. 보고서를 썼던 사람이 이규원 검사인데 그 예. 보고서가 정확하게 녹음한 거 아니고 어쩌면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좀 작성했기 때문에 보고서가 허위일 가능성도 있다. 예. 확실히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는 좀 어렵다라는 취지로 지금 언론에 얘기를 했고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규영 검사 얘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그러면? 뭐 이규영 검사는 뭐 그렇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네. 일단 핵심 부분하고 좀 달리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검찰 같은 경우는 출국 금지 부분이 핵심이면 그것을 절차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고 윤중천 면담 보고서 관련해서도 박준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내용보다는 이게 녹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 썼으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내용보다는 절차 부분이 좀 잘못된 거라고 두 군데 다시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때 이게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박준영 변호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명이 있었죠. 메모하고 이런 걸 또 다 같이 공개를 해버렸어요. 얘기했던 뭐 단체 채팅방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했던 내용들이라든지 공개하면서 뭔가 좀 분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보고요. 그러면은 이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사실상 이 사건이 1호 사건이냐 기자들 질문을 받았을 때 김진욱 공수처장은 뭐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는 답변을 했는데요. 지금 이것 갖고도 사실 검찰이랑 갈등에 내재돼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뭐 기획사정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다가 이 이규원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가 계류 중이고 뭐 실제로 차규근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연결고리가 누구였냐 해서 뭐 청와대 인사들까지 뭐 수사를 할 그런 요량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공수처의 이규원 검사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도 기소를 누가 하냐 수사 마무리를 누가 짓냐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1호 사건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떤 사건 될지. LH 사태로 공론화된 부동산 투기 문제. 이 투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토지 초과 이득세를 부활시키자라고 했다고 하는데 일단 토지 초과 이득세가 뭡니까? 토초세라고 하고 예전에 1990년대에 도입이 됐다가 예.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받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토지 같은 게 정상 지가를 초과해서 상승분이 발생하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중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도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자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 해서 제가 기억할 때 이 헌법 우리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다뤘던 판결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한 10년 이상 끌다가 결국은 위헌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위헌이었으면 이번 만일 또 저 헌재에다 올리면 또 위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위헌 판단을 받은 부분이 이게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는 너무 이게 좀 헌법 정신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이런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입법자의 결단이다. 다만 이 법안을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잘 정비해가지고 토초세를 다시 이제 제정을 한다면 이게 위헌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이 부분이 뭐 정상적인 지가 상승과 투입 경비는 제하고 유휴 토지 그러니까 노는 토지 사실상 투자만을 바라고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 아주 비정상적으로 뜬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입법적으로 추진을 해볼 만한 사안이라는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그때는 이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 때문에 위헌이 됐는데 지금은 이른바 노는 땅이죠. 그 땅 같은 경우는 투기 목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투기 목적의 땅들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길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올랐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는 논리로 간다면 입법자의 결정에 따라서 나중에 뭐 위헌받는 거지만 지금 LH 등등으로 부동산 문제가 있으면 심각하다 보면 요게 입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휴토지가 사실은 뭐 한 10만 원쯤 하는데 네. 이게 뭔 개발 열풍이 불고 그 지대가 개발이 돼서 100만 원으로 뛰었다. 그럼 9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예. 이건데 근데 LH 건 때문에 이게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투기를 좀 덜하지 않겠느냐. 네. 근데 그 이번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진 이유는
너무 과도한 규제, 너무 많은 세금 이것 때문에 진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하고 또 안 맞잖아요. 그렇죠. 뭐 또 표심을 공략한다면 이것도 과세하고 증세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해서 정치권에서 선뜻 입법에 속도를 내기는 좀 어려운 주제인데 시민단체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뭐 이런 법이 필요는 합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렇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민주당이 지금 선거에 졌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세금 많이 부과시키는데 누가 표를 주겠냐. 그런 이건 반대적인 측면의 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법의 가능성은 있지만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입법이 쉽진 않다라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야기 봅시다.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총리실 산하 기구거든요. 거기서 조사를 해봤더니 페이스북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 6년 동안 개인정보, 이 유저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겁니다. 그런데 그 1,800명 정도, 1,800만 명 정도가 한국의 이용자인데 한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지금 제공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개인정보를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 동의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관련해서도 형사 고발 조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떤 정보들이 유출됐습니까? 그런 거죠. 뭐 주로 이 페이스북에 제공되는 게 자기가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력이라든지 경력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출신지 그리고 연애 기혼이냐 미혼이냐 뭐 이런 것 등등이 여러 가지 또 자기 관심사들이 많이 입력을 하고 기재가 됩니다. 예. 이게 지금 대략 한 330만 명 이상이 유출됐다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개인정보 가지고 2차 또 범죄가 우려되기 때문에 더더욱 좀 심각한 건데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 배상을? 사실 이 부분이 KT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KT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집단 소송을 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급심에서는 1심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된다. 왜냐하면 KT가 뭐 고의로 유출한 건 아니지만 이게 부주의하게 관리했다라는 점을 인정받았지만 뭐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거든요. 예. 이게 해커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정말 악의적으로 빼갔을 때 기업이 어느 정도로까지 이 보호 기능을 완수해야 되냐. 그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이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이걸 넘겼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렇다면 고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다만 지금 1,800만 명 중에 330만 명의 개인정보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포함돼 있을지 아닐지는 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단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인터넷에는 내가 피해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막 이런 의견들을 좀 올리고 있는데 이 건은 집단소송을 진행하면 아마 구제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우리 기업이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또 외국 기업이잖아요. 그게 또 문제죠. 예. 페이스북 코리아 쪽으로 할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페이스북 본사가 미국에 있고 예. 집행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재판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돈을 또 받는 건 또 다른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또 그런 문제까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사실은 페이스북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 뭐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한국에서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죠.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재판 개입 항소심 재판이 3개월 만에 다시 재개됐네요. 네, 1심은 무죄를 받았고요. 주로 내용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이른바 세월 7시간 보도했던 가토 산케이신문 지국장이죠. 요 사건 관련해서 재판에 개입했던 혐의 등등에 대해서 지금 무죄를 받았는데 지금 3개월 만에 지금 세 번째 공판이 지금 열렸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거랑 다른 사건입니다. 그렇죠. 사법농단을 맞는 것이고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실형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 앞에 이 사법농단 판사들은 전부 다 무죄가 났는데 그렇죠. 최근 거는 유죄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성근 전 판사 같은 경우 1심에서는 무죄가 났지만 2심에서는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실장, 이규진 전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 그 법리는 법원행정처는 물론 법관의 독립된 그 판결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에는 뭐 관여할 수 없지만 사무관리 권한은 있다는 거예요. 재판을 지속적으로 뭐 판사가 잘못한다든지 너무 지연한다든지 그러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가 충분히 그것과 관련해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직권이 있다. 직권을 남용하기 위해서 판단받기 위한 그 직권 자체는 있기 때문에 직권 남용으로 유죄를 받은 거거든요. 임성근 전 뭐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형사수석 부장이었는데 재판의 독립에 관여할 수 있는 직 자체가 없었다라는 게 그동안 사법농단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사무관리 측면에서 재판부한테 뭐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그 다른 판결, 유죄를 내린 판결 재판부와 비교해 봤을 때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어질 여지가 있는 거죠. 예, 박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그래도 사법농단 판결 중에 이제 유일하게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판결 주된 취지는 정말로 바꾸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고 뭐 지금 대부분 완전 바꾸어진 건 없거든요. 예컨대 뭐 판결 이유를 이렇게 해라. 그 정도에 대해서 그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그런 법리대로라면 항소심도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박진 변호사랑 같은 생각입니다. 네. 직권남용죄를 유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 앞전에 다른 모든 사건들을 봐도 네. 말이죠. 국정농단 사건도 그렇고 사법농단 사건도 그렇고 뭐 모든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박지윤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